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다잉 행복한 고백으로 오늘 강의하게 된 저는 육명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웰다잉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텐데요. 요즘은 웰다잉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많이들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많이들 듣고 알고 계시고 어쩌면 정말 살아가는 일이 웰다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그동안 이제 무거운 이런 교육이랑 강의 많이 들으셨다면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은 삶, 숨, 쉼입니다. 네. 삶, 숨, 쉼 하니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네. 삶, 숨, 쉼 하면은 정말 숨, 태어나고, 삶, 인생을 살고, 쉼, 마지막,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거든요.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웰다잉이라는 말이 잘 죽기 위한 준비라면 그 죽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죠? 살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잘 살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웰다잉이라는 무거운 주제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서 이 삶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잘 살아내야 잘 준비하고 마무리할 수 있나 그런 내용입니다. 네. 숨이란 무엇일까요? 숨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어서 10달 만에 엄마 배가 만삭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잘 태어났다, 신난다 이럴까요? 네. 어머니 뱃속을 빠져나온 아기는 주먹을 꼭 쥐고 앙 하고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는 아기는 의사 선생님께서 다리를 거꾸로 잡고 엉덩이를 두들겨서 울게 만들잖아요. 정말 그 인생의 시작이고 또 숨의 시작이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숨입니다. 그 숨에는 흐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웃음입니다. 네, 웃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기는 태어나올 때 두 주먹을 꼭 쥐고 있었다 그랬는데 왜 쥐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따뜻한 엄마 뱃속에서 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밀려 내려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두려움의 순간을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 게 아닌가.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을 기억할 수도 없고 또 태어난 아기 보고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너무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숨의 세 가지 흐름, 울음과 웃음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숨에서 삶으로, 삶에서 쉼으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누워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누워있겠죠. 그렇죠? 엄마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재우고 잘 크던 아기는 이제 엎치락 뒤치락도 하고 기어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기어가죠. 네. 혹시 우리 아기 그 모습을 보면 상상이 되죠. 네, 기어가던 아기는 기어가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털썩 앉아있게도 됩니다. 그때 엄마는 얼마나 좋아요. 어머, 앉았네. 혼자 앉았네.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이는 벽을 잡기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 물건을 잡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는 그 뛰어낸 손을 아예 띄고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란 아기는 정말 씩씩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한 세상에서 이제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른이 되어서 장성한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배우? 이제 늙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인생은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좋았던 시절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너무 힘들었어. 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좋았던 시간이 너무 짧았어. 일장춘몽이야. 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 아쉬움, 그 좋았던 시간을 아쉬워하는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노화가 시작된 어르신들은 그 씩씩하게 활동하던 그 부분을 모두 뒤로 하고 이제 어쩌다 한번 밖에 나오려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겨운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걷던 또 그 어른들은 이제 요즘은 너무 좋아졌더라고. 워커라는 게 있어갖고 걸음을 보조해주는 기계가 있고 기구,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어머니들 많이 쓰시는 그 유아용 그 유모차처럼 밀고 가다가 힘들면 놓고 앉아서 잠시 쉬었다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참 특징이 있더라고요. 혹시 남자 노인이 이 유모차 끌고 가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정말로요. 우리 다 함께 모인 분들이 여자분들이 더 생에 대한 애착 끝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게 저는 길 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왜 아버님들은 아무도 안 나오셨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뛰어가고 걷고 신나게 활동하던 그 노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바깥 외출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만 살게 되시죠. 네. 어머니 뭐 식사하세요 이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오실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기어가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92세에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께서 92세에 돌아가셨는데 기어다니셔요. 키도 작으시고 단단하신 분이었는데 노화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그 연세가 되시니까. 그래서 기어오시다가 어머니 그러다 무릎이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무릎을 열어보니까 무릎이 까맣게 되셨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프시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엉덩이로 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정말 눈에 선해요 진짜. 그렇게 노환으로 92세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어머니 평생 소원이 기도하고 살다가 자녀들이 이제 손녀들이 어릴 때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애들이 놀랄까봐 정말 바라올 건데 저는 낮에 식구들 다 있을 때 죽게 해달라고 소원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서 책이 정말 살강살강할 정도로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정말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걸 어머니가 일요일 날 10시 반인데 아주버님하고 이제 형님하고 손녀들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니까 엄마 갔다 올게요. 그런데 안 내다보시더래요. 내다본다는 것보다 기척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서 다시 들어가서 형님이 아유 바빠요 그냥 이따가 와서 봐요 하는데도 들어가서 봤대요. 그게 저는 어머니와 아들의 그런 기별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 엄마 왜 대답 안 해? 라고 하는데 엄마가 베개에서 머리를 탁 떨구시더래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자연사로 돌아가셔도 이렇게 함부로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못 한대요. 네.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야 그때서야 이동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노안이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아주버님 친구분 의사분한테 일요일 아침이지만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해서 오셔서 이제 사망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셔갖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이렇게 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묘지에 묻힌다는 건 뭐예요? 땅에 묻고 흙을
봉분을 얹어서 어머니의 배에서 와서 대지에 땅속으로 가신 그 모습이 그 삶, 숨, 쉼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2번 업힌대요. 그리고 2번 업어준대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니까 아기를 업어 키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내 부모가 너무 연로하셔서 못 움직이면 급한 마음에 업는다는 거죠. 또 나는 2번 업혔어요. 2번 업혀서 엄마 덕에 업혀서 나중에 자식 등에 업히고 또 2번 업어준 건 내 자녀를 업었고 나중에 내 어른, 어머니, 아버지를 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삶이 삶부터 쉼까지가 정말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과정부터 해서 끝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말하자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한 가지 일이라는 거죠. 한 가지 일.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살고 살다 보니까 죽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쉼으로 가는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과 내일이 같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가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할 텐데 그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한계가 4가지가 있대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생각했었는데 모르실 거예요. 생각의 한계. 생각의 한계. 우리 흔히 뭐라 그러나요? 그거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 못해. 못하지. 어떻게 해. 생각의 한계에 묶여서 더 나은 방법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2번째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네. 맞죠? 네. 저희들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때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학벌이 짧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저 정도 되면 저 정도는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 그 지식의 한계에 묶여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3번째는 뭐일까요? 경험의 한계. 사람들은 해보지 않은 일을 부탁하면 뭐라 그래요? 안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그 경험의 한계를 제가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제가 이런 기회가 왔는데 제가 저 못해요. 떨려요. 안 돼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아마 이 부분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죠. 씩씩하게 용감하게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나이의 한계. 그죠? 이 한계를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도 여기에 어긋난 게 없어요. 다 저의 한계였어요. 생각의 한계. 내가 뭘 해. 나이의 한계. 남편조차도 그 나이에 뭘 하냐. 가까운 친구들도 지인들도 아이고 편하게 살아. 이제 뭐 하려고 고생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해주고. 맞아.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그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는 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럴 때 저희 이제 그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할 거냐고. 죽을 때까지. 안 하면 죽을 때까지죠. 그래서 도전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사람이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늦은 나이라는 건 누가 정했어요? 세상이 정해줬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정하고 있었죠. 내 나이에 무슨, 이 나이에 무슨, 더 배워서 뭐 해, 이런 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배운다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모르던 세상을 그냥저냥 살았다면 배우고 나니까 이제 달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경제 뉴스가 달라 보이고 예. 세상 돌아가는 세상 뉴스가 달라 보이고 마케팅 저희 이제 창업 경영학과라서 이제 창업 경영학도인데 너무 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으면 아, 저 옷은 저 사람한테 어울리고 그래서 잘 팔리나 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나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고 있는 저는 스스로 대견하답니다. 이럴 때 박수 쳐줘야 되는데. 네, 삶이란 이렇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게 자기 삶인 것 같아요. 진짜. 누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별로인 것 같아.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나로서 내가 가진 이 조건에서 이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한 방으로 뒤집는 정신이 있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한 방으로 뛰어넘을까요?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죽을 만큼 힘들어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젊은이들이 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보자 한번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젊으니까 한다. 우리는 감히 결과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해보잖아요. 도전이란 없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해보자. 까짓 거 해보지. 실패하면 또 해보면 되지. 라는 그런 정신이 주가 정신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재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멘딩 정신입니다. 멘딩이 뭘까요? 주가 정신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돼요. 맨 땅에 헤딩 하더라도 맨 땅에 헤딩을 일부러 할 수는 없겠죠. 맨 땅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정신. 정신이 있으니까. 네, 세 번째는 이건 정말 다들 아실 거예요. 주가 정신도 있었고 멘딩 정신도 있었으니까 깡벌 정신입니다. 깡벌은 또 뭐지? 네, 깡닭으로 쓰러져도 벌떡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깡벌 정신이랍니다. 누가 이제 살아가기 힘든 젊은이들을 보고 용기를 주려고 만들어낸 말이겠지만 정말 한 번씩 다 들어보고 겪어보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봐야지. 어떻게 해봐야지 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한 방으로 꺾어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수동적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밀어서가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해봐야지 할 수 있을 거야. 못하면 도와달라 그래야지. 그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첫 번째랍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모든 일에 매사에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 삶이 의미가 없다면 그것 또한 서운하겠죠. 내 삶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능동적인 나는 이 삶으로 인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말하자면 뭐 사회인으로서 자녀들에게 또 이웃으로서 이렇게 자기 역할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의미는 있는데 힘들게 고달프게 살고 있을까요? 즐겁게 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데 즐겁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쉴 새 없이 땅만 보고 사는 세상이라 좀 앞을 보고 좀 쉬어가자. 그리고 좀 인생을 좀 즐겁게 살자라는 그런 즐거운 인생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정신없이 가다가 되돌아보니까 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물론 대견함도 있겠지만 또 후회와 이런 쓸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즐거운 삶까지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행복하죠. 그 행복을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감사한 거죠. 네, 그렇게 나와요. 네. 감사가. 아, 참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이만큼 행복하다. 예. 그럼 그 행복한 마음은 참 감사하다. 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감사는 이유가 없다. 감사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감사는 꼬집어서 한다. 무조건 하고 소리 내어서 한대요. 감사는 무조건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소리 내어서 감사한대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 살다 보면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신세를 갚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가 얼른 와서 도와주어서 참 감사했어요. 근데 내 성격이 수줍다는 이유로 그냥 내 성격이 얌전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 그냥 감사해요 하면 상대방은 아마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굉장히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저 사람 조금 무덤덤한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는 소리 내어서 하는 거래요. 아까 저 참 곤란했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아이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꼬집어서 해야 된대요. 꼬집어서 어떻게? 아까 저 왜 특히 여자들 잘 그럴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옷 뒤에 매무새 안 만져갖고 뒤에 쏙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남의 일이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크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저기요 옷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옷 깃을 내려주면 그때서 어떻게 해요? 어머 너무 감사해요. 저 모를 뻔했어요. 뒤에 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뭐 여럿이 함께 있는 화장실에서 매무새 보려고 거울을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럴 때 뒤따라 나온 사람이 여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정말 사소하지만 나한테는 어찌 보면 망신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까 그 옷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꼬집어서 감사하는 거래요. 네. 그리고 감사는 즉시 하는 거래요. 그렇죠. 즉시. 예. 아까 제가 나한테 너무 고맙게 했는데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전화해야지. 문자 해야지. 집에 가면 집에 간 상황이 제가 아까 고마웠어 라고 바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겠죠. 잊어버리죠. 집이라는 공간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즉시 감사하라고 합니다. 네, 잊어버리기 전에 부끄럽더라도 정말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저 강의하는데 마이크 안 나와서 너무 당황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러면 괜찮아요. 누구라도 마침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도와줄 수 있었죠. 네. 아까 숨, 삶, 쉼에서 쉼으로 왔는데요. 쉼은 모든 것을 어제의 일로 돌려놓는 것이랍니다. 쉰다는 건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거동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던 분이 누워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쉬는 거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쉰다는 것은 어제까지의 일을 과거로 돌려놓는 일. 그죠? 되돌아갈 수 없는데, 갈 수 없는데,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게 바로 쉼의 위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쉼은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누워 있기는 그렇죠. 하지만 언제,
노안으로 왜 몇 년씩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또 요즘 그 나오는 그 뉴스 우리 안타까운 한강에서의 그 예, 맞아요. 손정민 군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바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거죠. 네. 저는 정말 늘 뭐 언제 어디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생각은 들어서 알고 뭐 배워서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그 손정민 군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언제, 왜 그때, 어디서, 왜 한강에, 어떻게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 그 시간에 거기에 왜 갔겠어요. 정말 정민군이 정말 정민군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TV 뉴스를 통해서 정말 뭐 기도가 닿지는 않더라도 그냥 마음에 하게 그게 서로 부모된 마음이고 사람된 마음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육하원칙의 반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쉼을 통해서 아는 것 또 세 가지가 있답니다. 모르는 것 세 가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였는데 아는 건 또 뭘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 간다는 거. 그렇죠. 네. 뭐 사고나 재난 재해나 이런 일로 해갖고 뭐 한꺼번에 뭐 이렇게 큰 사고가 난다 해도 그 중에 숨이 멎는 순간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아는 얘기더라고요. 뭐일까요? 제일 쉬운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너무 쉬운데 아까워 하시는. 네.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갓난아기 맨 몸으로 태어나서 강보 하나 쌓여서 부모에게 들려진 그 아기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생을 마감할 때도 마치 아기가 태어날 때처럼 다 벗고 깨끗한 옷, 수의라는 옷을 입고 말하자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 후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좀 베풀 걸, 즐겁게 살아볼 걸, 또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볼 걸, 이런 후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실패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요. 실패보다 더 두려운 건 후회라고 합니다. 네. 후회는 지금 해도 늦었다는 거죠. 오죽하면 후회는 때는 늦으리죠. 정말 아무리 빨라도 후회는 늦은 거랍니다. 후회를 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쉼을 통해서 모르는 것, 아는 것, 또 후회하는 것 그런 세 가지를 살펴봤고요. 또 쉼에 5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쉼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표현이죠. 죽음이 닥쳐오면 이제 요즘은 이제 큰 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음을 또 미리 알기도 하잖아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건이나 사고처럼 알 수 없이 그냥 뭐 한 번에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시간이 다가오면은 첫 번째 안 죽어형이랍니다. 안 죽어. 많이 병이 좀 진행되어서 좀 힘들겠습니다. 좀 잘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그 말씀하시기 참 어려우시겠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안 죽어. 내가 왜 죽어? 라는 분도 계신답니다. 왜? 그렇죠.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생각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죽어? 왜 나야? 왜 나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왜 죽어 형이 있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간청형이랍니다. 내가 죽게 되는 게 사실이라면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좀 더 열심히 살게요. 좀 더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간청을 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망형이랍니다. 어차피 죽는다는데 뭐 다 끝났는데 뭐 하고 미리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그 쉼을 바라보는 맞이하는 자세들이 그렇게 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승리형이 있답니다. 승리. 죽음이 다가오는데 승리라니. 네. 승리형이 있는데 어찌 보면 열심히 살아오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 일생에서 뭐 큰 병을 맞이해서 죽게 된다면 그래.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할 게 뭐가 있어. 열심히 살았는데 이만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담담하게 자기 삶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찌 보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승리형이 있답니다. 아마 이 모습이 우리 삶의 그 마지막 모습이어야 하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웰다잉의 자세가 아마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온 그 시간을 뒤로 하고 또 이제 쉬어야 할 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런 승리형이라고 합니다. 숨을 통해서 삶이 시작되었고요. 그죠? 그 삶을 통해서 또 노화라는 단계를 지나서 쉼으로 가는 과정인 삶, 숨, 쉼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한 일생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2번 태어난 사람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2번 태어나요? 아니 자다 저 죽었는데 다시 뭐 1시간이 그 다시 태어난 네, 사람도 있다고. 그건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머 돌아가셔서 숨이 멎었어. 왜 그러잖아요. 손도 대보고 귀도 대보고 하는데 돌아가셨어라고 했는데 정말 왜 119 구급차 불러서 오시면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처치가 있잖아요. 뭐 심폐소생술도 하고 이러다 보면 퍽 하고 일어날 때. 근데 그거는 사실은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겠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처럼. 그래서 정말 그 삶을 한 생을 통해서 단 한 번뿐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 단 한 번 태어나고 단 한 번 죽고 단 한 번 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순간에 지나가는 그 인생, 단 한 번뿐인 그 인생, 알 수 없는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되짚어 보는 게 삶, 숨, 쉼이고, 그 되짚어 봄을 잘 해야 마지막에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한다는 웰다잉에도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인생은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 인생과 일생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삶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표현한 말 중에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때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 성공한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야, 그때 내 인생 진짜 잘 나갔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우리 또래 그래도 한창 뭐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우리 친구들은 또 그래요. 아, 나의 인생 리즈 시절, 나의 꽃다운 가장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또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뭔지 아세요? 인생 사진. 어디 뭐 좋은 곳이 있다 그래갖고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요즘은 얼마나 빨라요. 그 자리에서 찍고 그 자리에서 보고, 야, 이거 너무 이쁘지 않냐? 그래 놓고 인생 사진 이러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젊은이들 중에 뭐 인생 밥집처럼 인생 분식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네, 그래서 어디 뭐 끼니를 해결하려고 분식집에 갔는데 떡볶이하고
너무 배가 고팠겠죠. 떡볶이하고 김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젊은이들은 빨리 표현하죠. 야, 여기 인생 분식이야. 너무 맛있어. 해갖고 올리면 사람들은 또 그걸 보고 어디 해갖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인생 분식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러죠. 당신의 인생 철학은 뭡니까? 라는 말도 많이 하죠.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는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인생을 살고 있냐라는 인생 철학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 인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인생 무상이야. 별거 없어.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승리형이라는 그 죽음의 승리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존경하는 교수님의 그 장인어른께서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2달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버님은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실망해갖고 이제 집이 이제 그 충청도이신데 가셨대요. 얼마 후에 시간이 되셔서 갔더니 아버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잘 계셨느냐고 했더니 잘 있긴 뭐 죽을 사람이 뭐 잘 있긴 뭘 있어 라고 하시는데 방에 딱 들어갔는데 어르신들은 왜 숫자가 큰 달력들을 쓰시잖아요. 거기에 X표를 다 쳐놓으셨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버님 저기 저 X표 쳐놓은 게 저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그러셨대요. 내가 딱 2달 산다며 죽는 날까지 X표 치려고 얼마나 낙담이 되셨으면 그 날짜를 지워가면서 살고 계셨을까. 너무 속상하셔갖고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화내시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 X표로 날짜를 지워가실 거냐고. 아버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저 X표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죽을 날이 요만큼 남았어 라고 생각하게 하실 거냐고. 그러지 마시고 아버님 이제부터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빨간 연필로 동그라미를 딱 그려드렸대요. 왜? 죽어가는 날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이라고. 아버님 살아계시잖아요. 내일 죽을 거 어떻게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2달이라 그랬는데 2달 넘으실 수도 있잖아요. 아버님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많이 가족들하고 얘기하시고 서로 화해할 시간도 가지시고 그러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왜 암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고통이 밀려올 때는 뭐 정말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옆에서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 그 고통인데 또 숨 쉴 수 있을 만큼 잠깐 때가 되면 또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아프니까 정신이 없었나 봐 라고 해서 가족들의 마음 아프게 한 걸 또 미안해하기도 하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버님 많이 화해하시고 많이 얘기하시고 또 잡수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왔을 때 X가 있으면 저 진짜 아버님 속상해요 라고 했는데 다음번에 갔더니 계속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2달 만에 동그라미는 끝이 났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닐 것 같죠. X를 지우고 동그라미가 된 순간부터 아닌 게 됐어요. 딱 76번째에서 동그라미가 멈췄대요. 60일 사신다 그랬는데 76일이니까 아버님이 그 동그라미를 그릴 때마다 어떤 기분이셨을까 저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격했었거든요. 그래 죽어갈 날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내야 한 그 감사한 시간을 동그라미로 참 잘했어요 표시처럼 동그라미로 했다는 게 저희들한테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도 그렇게 어떤 사람은 안 죽어 왜 죽어 내가 왜 뭐 이렇게 억울한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그 동그라미를 통해서 아마 그 아버님은 그래 오늘 하루 또 살았구나. 또 살아냈구나. 어이구 60일이 넘었네. 내가 또 살아냈구나 라고 아마 스스로 가슴으로 뜨거운 감동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조금 낳다 보니까 아기를 가지면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태명이라는 걸 지어준대요. 저는 이제 또 오래된 사람이니까 태명은 없고 그냥 아이가 태어나니까 남편이랑 의논해서 아이들 이름을 지어줬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이름이 있어서 뭐 발로 통통 찬다고 통통아 통통아 건강하게만 나와라. 엄마 아빠랑 빨리 만나자. 어떤 애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기로 오라고 엄마가 저희 둘째 딸이 사랑으로 키워줄게, 사랑으로 기다릴게, 사랑으로 맞이할게 해서 사랑이었어요. 사랑이라 그러면 왠지 딸일 것 같은데 딸이 있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 사랑이 이름 잘못 지었나 튼튼이로 할 걸 이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통통아 잘 있지? 통통아 잘 크고 있지? 며칠 남았어. 우리 만나자 라고 하면서 배 안에서 다 키워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이름을 지어주죠. 그죠? 엄마 아빠가 의논해서 어떤 이름으로 할까? 이왕이면 좋은 이름으로. 그래서 장명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집안에 어른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괜찮은 분들한테 가서 저 이번에 이렇게 딸 낳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라고 한대요. 그래서 정말 동양의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성공하고 대성하고 뭐 오래 살고 이런 이름을 짓고 서양에서는 이름을 남들이 부르기 쉽게 부르기 쉽도록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그런 동서양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게 그 웰다잉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잘 살았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삶, 숨, 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웰다잉 조금은 좀 가볍게 얘기하느라고 삶, 숨, 쉼을 통해서 우리 살아온 일생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받고 그 이름으로 살다가 쉼의 자리에 들 때도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아마 묻힐 겁니다. 이렇게 웰다잉 삶, 숨, 쉼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웰다잉 두 번째 시간 행복한 고백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네, 이렇게 잘 준비한 삶이 죽음이 다가오면은 꼭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